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인데 그곳이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슬픔만큼이나 깊은 두려움이 엄마를 짓누르기 때문인데요. 엄마가 찾아왔다, 민규야. 엄마에게 전부였던 큰아들 민규. 안 열려요. 그날 이 문 너머 그 방에서 18 아들은 비극을 맞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혈흔. 핏자국은 화장실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 없고 심장 뛰지 않고 심전도상 무수축 나오고 전체적인 상태는 몸에 이두화상 입어져 있는 상태였고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선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됐는데요. 환자분은 욕실, 화장실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누워 있었고 그리고 여자분 한 분은 원룸 침대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여자분 친구로 판단되는 남자분 한 분이 그 심폐소생술, 그 흉부 압박을 하고 계셨었어요. 숨진 아들 곁에 있던 두 사람 중 여자는 그 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학교에 교생으로 왔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 과외교사가 된 보배 선생. 아들은 지난 2월부터 이 방 안에서 그녀에게 과외 수업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준다고 여기 데리고 올라와가지고는 같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보배 선생과 함께 지내던 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아들. 경찰이 확인한 민규의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 게다가 타살이라는데요. 곧이어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놀랍게도 보배 선생이었습니다. 끓이던 물을 가지고 건져서 얘가 이렇게 병원에도 안 가고 방치시켜 놨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 18 어린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도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답니다. 대체 왜 그녀는 제자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새벽에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피해자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가스레인지에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서 물을 냄비 2개에다가 끓이고 있었다. 그걸 가지고 건져도 계속 달려들더라. 아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배 선생. 사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랍니다. 그녀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요? 정말로 내 아들이 그런 나쁜 사람일까요? 죽을 거예요. 충격에 엄마가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라는 거 어디 가서 찾아요 도대체. 지난해 말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들은 최근 4개월간 과외교사와 함께 그 방에서 지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오겠다던 아들은 왜 갑자기 죽음을 맞은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과외교사의 주장대로일까요? 지난해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아들을 위해 방을 꾸며줬지만 이곳에서 지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보배 선생과 함께 지냈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선생과 제자로 지내온 사이였는데 갑작스레 성폭행을 시도했다니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가 성폭행 당했대요. 그래서 지가 사진을 찍어놨대요. 그거를 언제 사진을 찍고 그러겠냐고. 지 방황하기도 바쁜데.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 보배 선생에게 걸려온 전화.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말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4시간 만에 통화가 다시 연결됐을 땐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뭐 완전히 막 잠에서 깨어난 목소리가 변하는 상황 있잖아요. 아빠, 내가 선생님이 여자라 보여서 그랬어. 아빠가 얘기 좀 잘해줘. 어눌한 말투도 감정 없이 내뱉는 말들도 죄다 수상했다는데요.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듯 했답니다. 왜 안 가셨어요? 아들이는 볼만하잖아요. 네, 가볼만한데 집을 알아야죠. 전화가 오면은 그 주소 좀 보내달라. 안 보내줍니다. 27일 날도 애가 그랬으면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소라도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주소가. 그냥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던 건데요. 보배 선생이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걸 그녀를 통해 들었다는 부모. 그만큼 보배 선생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여자애들이 둘이 이제 학교로 교생 실습을 4월달인지 지난해 봄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왔던 보배 선생. 그녀를 만난 뒤 아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답니다. 엄마, 나 공부를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체육관을 다녔거든요. 공부보단 운동에 흥미가 있어 3년째 격투기를 배워왔던 아들. 그런 아들이 보배 선생을 만난 뒤 공부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교생 실습이 끝난 뒤로도 아들을 챙기며 공부를 가르쳐준 보배 선생. 보니까 그 결과 하위권을 맴돌던 민규의 성적이 상위권으로 껑충 올랐는데요. 부모에게 보배 선생은 이름처럼 보배로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 와가지고 자퇴를 해야겠대요. 왜 자퇴 안 하니까 왕따도 못 당하고 뭐 몸에 냄새나고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애가 자퇴를 하니까 저도 공황 상태가 와서 남한테는 말도 못하고. 결국 아들은 지난해 11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뒀는데요. 답답하던 그 시기 구세주처럼 나타나니 역시 보배 선생이었답니다.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유, 제가 공부를 시킬 테니까 검정고시를 꼭 시키게 해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선 합숙 과외가 필요하다던 보배 선생은 부모가 찾아오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숙소의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매달 60만 원의 과외비만 송금했다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보배 선생 때문에 목숨을 잃고 심지어 성폭행범이란 오명까지 얻은 아들.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민규가 성폭행 하려고 그랬다. 네. 저는 그렇게 일차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조금씩 시행하고 있어요. 언니, 우리 민규 성폭행 아니래.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아빠의 믿음대로 민규는 보배 선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데요. 18, 아직 어린 아들에게, 누구보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에게 그녀는 왜 누명을 씌웠던 걸까요? 집중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니까 민규가 말을 안 듣고 이래서 무섭고 그래서 내가 성폭행 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건 꾸며낸 사실이죠. 성폭행 부분은. 경찰이 그녀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신하게 된 건 그녀의 친구가 찍은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그러니까 민규가 숨지기 이틀 전 찍은 영상입니다. 보배 선생의 친구는 그녀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방으로 찾아갔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을 했다는데요. 민규의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차마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날 처음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규는 성폭행을 부인합니다. 선생님이가 나 죽을 뻔했어. 우리 장난으로 보지 안 들렸어. 나 죽을 뻔했어.
저는 그렇게 잘했죠. 그녀가 숨겼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걸로 평소에도 수시로 체벌을 했다는 거지. 이걸로 선풍기 같은데 피가 이렇게 비산돼 있고, 이건 벽면에 이렇게 피가 뿌려졌던 거. 왜 그랬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평소 피해자가 자기 말이라면 참 잘 들었는데 6월 들어서부터 뭘 씹히면은 말대꾸하고 말도 안 듣고 또 공부도 게을리하고. 민규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골프채로 온몸을 구타했답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항해 물을 끓여 민규에게 부었다는데요.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배 선생의 폭력을 참고만 있던 민규의 행동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 그런데 엄마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답니다. 아들의 지갑에서 발견된 한 여자의 사진 때문입니다. 민규가 좋다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민규가 갖고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했던 그녀는 보배 선생과 함께 교생 실습을 나왔던 소연 씨. 그녀와 보배 선생은 친구 사이인데요. 민규한테 그런 거예요. 응?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하고 사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남자이다 보니까 뭐 크면서 조금 이렇게 남자 땀도 많이 흘릴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씻어라 뭐 뿌리는 거는 뭐 어떤 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자꾸 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의 10대가 그렇듯 민규 역시 소연 씨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규에게 보배 선생은 소연 씨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을 코치해왔던 모양입니다. 그중 하나가 운동을 그만두는 일이었다는데요. 살짝 이번에 들린 교생 선생님이라고 들리기도 했고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안 다녔죠. 소연 씨에게 다가서기 위해 보배 선생을 따르기 시작한 민규.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엔 도움을 주던 사이가 왜 비극적 관계로 변질된 걸까요? 단적으로는 조련사와 동물 관계,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주종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규란 친구가 다른 관계 속에 결핍이 생긴 거고요. 교주와 신도의 사이처럼 명령과 복종 관계였을 거랍니다. 보배 선생이 민규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한 이유도 짐작된다는데요. 말 잘 듣게 학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였고 심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요소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피의자는 못 참아한 거죠. 예전처럼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규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쓰기 시작한 거랍니다. 반항할 때마다 더 강한 아픔을 줬고 결국 그 고통으로 민규가 숨진 건데요. 신도가 교주를 쉽게 떠나지 못하듯 어린 민규도 보배 선생의 그늘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소연 씨를 좋아하던 마음 때문에 보배 선생에게 희생당한 민규. 우연히 참고인 조사를 하러 왔던 소연 씨와 경찰서에서 마주쳤는데요.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알면 모르 얘기해주는데 지금 저도 하나도 몰라요. 진짜 실제로. 네. 혹시 막 억울하고 궁금한 일 생기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소연 씨는 자신을 향한 민규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상대를 믿는 진심을 악용한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왜 가리는 건데? 왜 가려? 왜 가린대?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한 살인자가 눈앞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미치겠어, 진짜. 나 못 살아. 둘만의 방. 그곳에서 악마의 얼굴로 아들 앞에 섰을 그녀. 죽은 아들만이 알고 있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법이 제대로 찾아내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